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유익한 학과 정보를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 EBS 입시 한라인 학과 선택 정유빈입니다. 네, 여러분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으신 편인가요?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 그리고 더 나아가 주변의 이웃한 나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아우를 수 있는 학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보다 폭넓게 공부하고 싶은 호기심 많은 친구들에게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는요, 바로 아시아 학부입니다. 오늘도 먼저 대학 입시 전문가이자 EBS 진로진학 담당이신 윤윤구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과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윤윤구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는요, 바로 아시아 학부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을 배우는 학부인지 궁금해요. 아시아 지역에 일단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쉬울 것 같고요. 더불어서 배우는 내용은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철학이나 언어나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해서요. 그 사회의 정치나 사회나 뭐 역사,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네. 같은데도요, 공부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시아는 가장 크고 또 인구 또한 가장 많은 대륙이잖아요. 그죠? 물론 그 중에서도 동아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룬다라고 하셨는데요. 세계 인구 1위인 중국이 있는 만큼 네, 공부해야 될 분량도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 지역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세계 육지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인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세계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아시아만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계 육지의 6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라든지 다양한 역사가 있을 테고요.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공부해야 될 거, 연구해야 될 거, 탐구해야 될 게 엄청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인 만큼 세계화 시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반드시 필요한 전문적인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아시아 학부는 동아시아 중에서도 특히 한중일 3국 간의 관계를 국가가 아닌 지역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경영기법에서 나오는 글로컬리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세계화와 지역화를 함께 병행해서 진행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그런 영역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장시켜서 세계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세계적으로 사고할 줄 알고 지역에서 행동할 줄 아는 전문가를 양성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아시아 학부는 어떤 학과에서 파생이 되어서 나왔는지 또 그 설립 배경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져요. 국제지역학부에서 파생되어진 학과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전반적인 지역, 특히 동아시아 3국의 어떤 문화나 정치를 이해하고요. 세계화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수요를 받아들여서 개설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기존의 인문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지역적인 언어학이라든지 어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철학이나 역사학 뭐 이런 단위로서 학문 단위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학문 간의 소통이 없기 때문에 지역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러한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설된 학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가면 갈수록 어떤 지역적인 구분이나 학문적인 구분, 국가적인 구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없어지는 상황에서 한 지역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학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개설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 나라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지어서 봤다면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학과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서양의 전통이나 서양의 학풍에 종속되지 않고 아시아 전통 내에서 아시아의 본연의 어떤 가치관이나 아시아 본연의 시각 그리고 아시아 본연의 어떤 문제의식 그리고 방법론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개설되었다라고 배경을 하나 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딱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시아 학부와 비슷한 커리큘럼을 가진 학과랄까요? 어떤 학과들이 있을까요? 형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국제지역학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범위를 좁힌다면 아시아 지역학 혹은 뭐 동아시아 지역학, 동아시아 문화와 관련된 동아시아 지역 전공, 뭐 동북아 지역학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쳐다본다면 아시아 역사 문화 전공이라든지 아시아 문화 전공 학부라든지 혹은 뭐 아시아 언어 문명 학부 이런 것들이 비슷한 학과다,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아시아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학과, 학부가 15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런 지역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특히나 이게 동아시아 3국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적인 교과를 운영하고요. 정치나 경제나 문화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학제적인 접근과 교육을 하는 것이 이 아시아 학부만의 특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이웃한 나라인 한중일을 중심으로 공부하면서요. 아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총괄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학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 학부의 특징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언어에 대한 장점이 되게 부각되는 학부예요. 그래서 중국어나 일본어를 반드시 습득을 해야 되고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습득을 해야 되고 졸업할 때는 3개 국어를 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기본적으로 언어가 중요한 학부인 것 네. 같습니다. 이 언어라는 건 계속해서 저희에게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아시아 학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계화 시대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어떤 국제 교류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가장 클 거고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요구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우리가 이 학과에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국제 교류라고 하니까요. 다양한 상품들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그 무역이라는 네. 단어가 저는 좀 먼저 떠올랐었는데요. 이러한 아시아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이해가 아무래도 이 무역 쪽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예리한 통찰력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하나의 상품을 좀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데 그 마케팅 전략에서는 그 나라의 역사, 뭐 철학이라든지 사회 분위기가 이런 것들이 가미된다면 훨씬 더 의미 있게 판매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준비해 왔는데 이야기해 드릴까요? 그럼요, 선생님.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뭐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중동 지역의 얘가 가장 재미있으니까 그 중동 지역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슬림 지역에서는요. 그 성지순례 기간이 하지의 마지막 날이 그 무슬림의 가장 큰 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둘 아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희생절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희생절에는 뭐 하냐면 양고기를 가족들과 친지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데 문제는 양고기를 많이 나누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관할 수 있는 큰 냉동고, 우리나라로 치면 뭐 김치 냉장고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냉동고가 아주 큰 냉장고를 제공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게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 우리나라의 김치 냉장고 같은 그런 면에서 양고기 냉장고가 딱 필요하겠네요. 네네. 그렇군요. 또 어떤 게 있나요, 선생님? 네, 또 다른 걸 생각해 본다면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적으로 보면 이들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기기들이 움직이는 것까지 금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년 365일 돌아야 하는 냉장고는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가는 냉장고들은 샤벳 모드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작동을 정지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추가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샤벳 모드를 작동시키면 안식일 날 냉장고를 열어도 불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가 작동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 냉장고 자체는 꺼지지 않지만 냉장고를 작동시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되게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상품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예를 딱 들으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이해하는 게 결국은 무역, 경제 그리고 생활적인 부분까지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아시아 학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더 많은 궁금증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조금 더 생생하게 아시아 학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로 아시아 학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보았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인천 송도에 위치한 캠퍼스. 아시아 학부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연세대학교를 찾았습니다. People are ignorant to the fact that our former rulers like personally. 수업이 한창인 강의실. 학생들의 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As for domestic problem, he criticized that our former government and ruler. 아시아 학부는 국가와 학문의 경계가 무의미한 국제적인 학과인 만큼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Basically portrayed the illegal. Like Asian studies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our Asian studies major is a humanities-based interdisciplinary study of Asia that has at its core the study of literature, history, and philosophy. We don't train our students for one particular type of profession. Our aim is to cultivate creative, articulate students who will not just survive but thrive over their lifetime as professional women and men, and as citizens capable of acting in solidarity with others. And then ask a question to our presenters, please. 아시아 학부의 또 다른 특징은 소규모의 학생들로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학생들은 교수님과 함께 마주 앉아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밝게 웃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수업 시간의 지루함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어릴 때부터 중국사나 아니면 한국사 쪽에 관심도 많았고, 그리고 아시아학이라고 하면 역시 인문학 쪽 베이스로 해서 이제 역사 쪽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확실히 어릴 때 그 흥미랑 많이 관련 있는 학과를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커리큘럼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1학년 때 제가 1학년 때 비해서 지금은 좀 더 다른 학과들과 교류도 많고 다른 학과들과 교차 수강을 통해서 정말 넓은 범위의 아시아라는 정말 큰 범위를 정말 구현해낼 수 있는 강의들을 이제 수강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됐다는 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른 수업 시간. 일본인 교수님의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시아 학부 학생들은 다양한 국적을 가진 교수진의 강의를 통해 한, 중, 일, 3국의 관계를 지역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시적 안목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심층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는데요. 전후 일본의 역사랄까? 그 사회, 그 당시 사회나 경제나 그 정치적인 그런 면을 배울 수도 있고, 또 중국이 요즘 떠오르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성공을 하게 된 원동력이나 그런 사회적, 정치적 그런 배경을 배울 수 있어서 좀 더. 저는 원래 문학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언더우드 국제대학에 입학을 해서 그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그리스나 아니면 서양 쪽의 고대 서사에 대해서도 배울 기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고대 서사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서 인류의 어떤 공통적인 문학 풍이나 그런 트렌드가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모두 끝난 후 아시아 학회 학생들이 강의실에 모였습니다. 아시아 학회는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더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학회로 매주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학회는 주로 리서치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아학에서 배우는 것을 사회에 적용해보고 그것을 연구 논문으로 쓸만한 주제가 있다면 저희는 직접 연구를 하고 직접 자료 조사를 하면서 출판을 하는 것이 목적인 학회입니다. 중국어랑 일본어를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그게 전공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친구들 같이 그룹핑해서 공부를 하면서 더 심도 깊게 자격증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해서 되게 언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다양한 외국어를 공부하며 국제화 시대에 적합한 인재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인 아시아 학부 학생들. 그들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을까요?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연결고리가 되는 국제기구, 금융국제기구 그런 쪽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외교관이 되고 싶은 게 지금 가장 큰 꿈인 것 같습니다. 아시아 쪽에서는 홍콩이나 샹하이, 상해 쪽에 가서 컨설턴트를 하고 싶어서. 저는 교수가 되고 싶어요. 인문학과 지역학을 바탕으로 다진 단단한 주춧돌 위에 각자의 개성이 담긴 탑을 쌓고 있는 아시아 학부 학생들. 동아시아 지역 전문가로서 국제 무대에서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아시아 학부 학생들 잘 만나봤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아시아 국가 또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인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서 그런지요, 더 뭔가 호기심도 많아 보이고 굉장히 초롱초롱한 눈빛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네, 확실히 초롱초롱한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이게 발표하는 학생들의 발음은 완전 원어민 수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대단히 훌륭하네요. 네, 부러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아시아 학부 학생을 직접 이 자리에 모시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아시아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오경원입니다. 오, 목소리가 네, 아주 저음이 착 깔리는데 좋은데요? 멋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경원 친구에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학부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네, 아시아학부는요, 기존에 있던 문과의 이분법적인 질문인 이제 인문계냐 사회과학계냐 이런 질문에서 벗어나서 지역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는 학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역사 인식,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본 소양을 토대로 해서 그 토대를 가지고 사회과학적 응용을 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시아 학부에 뭔가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죠? 네. 지역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다루는 학과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학과 소개하는 것만 딱 들어도 학과에 대한 자부심이나 뭐 이런 것들 확 묻어나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확실히 무게감이 있어서. 그러니까 무게감이 있어서 더 이렇게 딱 신뢰가 가는 것 같네요. 네, 지역학이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학부의 장점, 특징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특징이라 하면 이제 아시아인이 보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동양인이 보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서양인이 보는 입장에서 아시아는 어떻게 이해되느냐를 공부하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접근 방법을 사용해서 아시아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것. 그게 어렵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네, 저는 또 아시아학부가 굉장히 제약이 없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에 오는 이유가 단순히 취직을 잘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학교는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배우고, 그래서 자신의 미래 계획을 선택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약이 없는 아시아학부가 굉장히 학생들한테 많은 선택권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100% 영어 수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세계화된 세계에서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경원 학생 얘기를 들으니까 학과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경원 학생은 특별히 아시아 학부에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이유나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예전부터 외국어를 배우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제 국제대학에 소속돼 있는 학부를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중국어를 배웠었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연관돼 있는 학과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했는데 이제 저희 연세대학교 학교 홈페이지에 아시아학부라는 학과가 새로 신설된다 라는 걸 보고 거기 들어가서 커리큘럼도 봤는데 제가 딱 원하는 그런 취지의 학문인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일기라고 했었잖아요. 네. 분명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요. 진학 전에는 학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었고 또 막상 입학을 해보니까 어떤 점들이 달랐는지 궁금해요.
일단 학과 수업 모든 수업이 100% 영어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요. 영어가 입학했을 때 당시보다 훨씬 많이 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대학에 가면 교수님들이 이제 되게 학생들과 거리를 두는 관계라고 항상 생각을 해왔었는데, 근데 저희 학부가 소속돼 있는 언더우드 국제대학은 학생 수에 비해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은 대학이에요. 그래서 수업의 정원 수도 타 대학 학과에 비해서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되게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고 굉장히 실제로 친합니다. 그렇군요. 언어에 대한 부분이나 친밀도 부분이나 예상보다 달라서 더 좋아진 부분이네요. 그렇죠?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과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고 있는지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좀 소개해 주세요. 크게는 1, 2학년과 3, 4학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1, 2학년 때는 이제 아시아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문학, 철학, 역사 같은 걸 주로 배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되게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데 저도 그걸 겪고 나서 보니까 새로운 관점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한 지역에 대한 편견이나 그런 것도 많이 없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 4학년이 되면 자신이 원하는 걸 배울 수 있게 커리큘럼이 짜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들은 계속 인문학 쪽을 계속 공부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경제나 외교 같은 그런 학문을 공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최대한 많이 다양한 수업을 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군요. 1, 2학년 때는 전반적인 지식을 쌓고 3, 4학년 때는 원하는 세부 분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재학 중인 아시아학부 학생들은요, 졸업 이후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나요? 일단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학부는 이런 길을 걸어야 해라는 예상과 약간 기대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동기들이나 후배들이 걱정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규정되지 않은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막 다양하게 고민을 하면서 열린 사고로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은 그 말에 더 동의를 합니다. 뭔가 열려있는 선택의 폭이 더 넓으니까요. 게다가 용기 있는 선택을 해서 간 우리 경원 학생이니까 더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요, 선생님께서 조금 더 도움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고민들은 신설학과에서 대부분 다 나오는 고민들인데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지식 자체가 되게 방대하고 폭넓기 때문에 지역학이라고 하는 학문 하나를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기업체에서 이야기를 하면 무역회사겠죠. 그리고 여행사라든지 아니면 기업체 내에서 해외 파트, 특히 아시아 파트를 담당하는 전문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유창한 어학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 현지 법인, 이런 것들도 현지 기업들도 진출할 수 있을 거고요. 인문학적인 배경이나 지역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을 배경으로 한다면 신문사라든지 방송국에 진출해서 방송인으로서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학 전문가로서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어떤 민간 연구소라든지 사회학과 관련된, 역사와 관련된, 문화와 관련된 국가 연구소라든지 민간 연구소에 진출할 수도 있을 거고요. 정부 부처에서도 길이 좀 많이 열려 있죠. 코트라와 같이 이제 무역이라든지 관련된 공공기관에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을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자체가 이제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대학원으로 진출해서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지역학 전문가로서의 자리를 잡는 것이 참 좋아 보이네요. 그렇군요. 국제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는, 국제와 관련되어 있는 정말 다양한 분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경원 학생 걱정보다는 저는 선생님 말씀드리면서 뭔가 기대가 더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경원 학생은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어떤 분야를 또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지역학을 더 배우다 보니까 중국이랑 동남아시아라는 지역에 대해 굉장히 흥미가 많이 생겼어요. 이제 중국과 동남아시아라고 하면 이제 인종도 굉장히 다양하고 성장 잠재력도 엄청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구도 굉장히 활발히 많이 나왔지만 제가 기회가 된다면 학부 졸업을 하고 나서도 대학원까지 들어가서 더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공부할 게 더더욱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열심히 아시아에 대해서 공부를 한 후에요,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게 있나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지역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그렇게 주류 학문은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매력이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꿈이 이루어져서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면 지역학이라는 학문을 우리나라의 약간 선구자처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 완전 멋진 꿈인데요. 네. 지역학의 선구자. 이야, 완전 화이팅! 멋집니다. 네, 막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네. 설레게 되는데요. 많은 공부를 한 뒤에야 또 그 나라에 가서 더 많은 것을 이끄는 그런 선구자가 되면 더 멋있고 훌륭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아시아 학부를 꿈꾸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조언해 줄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언더우드 국제대학 소속 학부다 보니까 영어 100% 수업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영어를 잘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단순히 영어를 잘한다는 게 듣기랑 읽기 이런 걸 잘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는 것. 실제로 이제 저희 전공 수업은 대부분이 토론 수업이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의사 전달할 수 있고 그걸 글로 쓸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언어적인 측면이 또 중요한 학부다 보니까 중국어나 일본어를 미리 배워서 오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준비일 것 같고요. 또 책 같은 걸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책이 아니고 이제 아시아에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논문 같은 것도 미리 보고 오시면은 굉장히 학부 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시아 학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귀담아서 잘 들어주셨겠죠, 그렇죠? 네, 그럼 선생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제학부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영어, 뭐 언어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아시아 학부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제일 적성에 맞는 건 아무래도 여행을 좋아하는 학생. 내가 낯선 곳에 가서 어색함을 느끼지 않고 그 낯선 문화 자체를 즐길 줄 아는 학생이면 딱 적성에 맞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인문학적인 소양이 좀 깊은 학생들이 좀 필요하겠죠. 적성에 딱 맞을 것 같아요. 한국이나 중국과 일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화나 사회적인 측면을 파고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소양이 깊은 학생이 나 이건 날 위한 건데? 막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학과이거든요. 학제적 접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문적인 시야에서 쳐다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현상을 봤을 때 이거 경제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사회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더라? 이런 고민들을 해본 학생이라면 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들려주시고 또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BS 입시 한라인 학과 선택. 오늘은 아시아 학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계화 시대 앞으로는 보다 더 큰 관점에서 다양한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폭넓은 시각과 그리고 또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가 앞으로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EBS 입시 한라인 학과 선택. 다음 주에 더욱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